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세 번째 주제인데요. 자, 이번 세 번째 주제는 자, 인천공항공사 사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며칠 전 기억하십니까?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아주 뻘짓을 했어요. 대통령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공항공사 사장을 3년씩이나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야, 이 참 도대체 일을 한 거야, 만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 지금 뭐 다음 인천시장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원래 이 사람이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공항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인데 국정을 논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하기도 합니다. 공개 질책을 받았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책갈피 사이에 외화를 끼워서 외화 밀반출을 하면은 안 걸린다 뭐 이런 소문이 있던데 진짜로 그래요? 아니 그걸 답을 못합니까? 나도 답할 수 있는데 예. 책갈피 사이에 외화를 몰래 끼워서 가지고 나가다가 들킨 사례가 좀 있어요. 최근에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소량을 가지고 나가면은 책갈피 사이에 이렇게 돈을 끼워서 소량을 갖고 나가면은 안 걸리긴 안 걸려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쓰려고 가져 나가는 돈이니까 액수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책에 여러 가지를 끼워서 나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책 두께가 달라져요. 책 두께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예, 그렇습니다. 걸려요. 그 엑스레이 투식이라 하면 걸려. 그래서 좀 소액의 경우는 빠져나갔지만 좀 다 고액의 경우는 다 걸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걸려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거론도 되고 있었어요. 따라서 제가 만약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외화를 민반출하는 사례가 있긴 있고 적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걸러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분명히 대통령이 물을 겁니다. 대책이 없나요? 대책은 뭐가 있겠습니까? 직접 화물을 직접 열어보는, 수화물을 직접 열어보거나 그게 아니면은 엑스레이 장비라든지 다른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액수가 어느 정도 더 들 걸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거든. 봐, 장용진 인천공항공사 뭐 가봤어? 옛날에 그 구경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주고 섬길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뭔데? 3년 동안이나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했으면서 그 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 완전히 개쪽을 당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뒤늦게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딴소리 내용 되게 구질구질해요. 대통령이 물어본 내용이라든지 지적한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고 괜히 꼬투리를 잡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개 항명을 하는 거죠.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국힘당도 함께 설치고 있습니다. 괜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이걸 얍삽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열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국힘당의 수준이 딱 이렇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는지 물어본 주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야지 괜히 생태집을 잡기 위해서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이러니 실력이 늘 리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공기업 사장으로 가잖아요. 그 공기업은 그 소위 말하는 그 공무원들, 그곳에 일하는 공무원들, 직원들이 다 헤쳐먹어요. 비리의 온상이 됩니다. 왜 우리의 공기업 사장을 민간인이나 비전문가나 보통의 어떤 정치인들을 보내겠습니까? 가서
전문가들끼리 끼리끼리 카르텔 만들어서 헤쳐먹지 못하게 하라고 감시하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감시는커녕 놀고 먹었으니 뭐 일이 제일 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게 지적을 당했는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아우, 진짜. 자, 이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죠. 뒤늦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 SNS를 통해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글을 올려요. 지난 주말 수도 없이 많은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쪽팔렸습니다. 그만 나오라는 얘기라면서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떠벌 했죠. 야, 참, 아유, 글쎄 이거를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자, 인천공항상 공사 사장이 이렇게 헛소리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뭐라고 헛짓거리를 했는지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헛짓거리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뭐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 제대로 하느냐. 예, 저희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예. 필요하면 저 세관들 같이 투입해가지고 세관을 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책갈피에 끼어가지고 저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어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뭐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만불 넘는 거 검색하는 거를 지금 그 검색하는 기준에 갖고 있냐 아니냐 기술적으로는 그 당연히 불법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되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검색을 하느냐 되느냐 굳이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현황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공항공사 사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사장 가셨어요? 2023년도 6월 달에 갔습니다. 23년 6월. 거기 임기가 얼마예요? 3년입니다. 내년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질문을 뭔지 답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자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잖아요. 쓸데없이. 그 다음에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39페이지에. 기존의 후르가다 공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준비를. 요거 진행책 정도가 어떻게 돼요? 네? 없어서 좀 자료가 자세히 없어요? 말씀해 주시면. 내가 지금 자료가 있는 건 다 읽어봤죠. 물어보잖아요. 아니 책자가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럴 수 있죠. 본인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여기다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내가 다 읽어봤고 이미. 그런데 예, 실제 진척 정도가 어떤 건지는 당연히 파악하고 이게 중요한 예, 건데. 이집트는 지금 수도공항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공항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진척이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자, 카이로 공항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건 새로 나온 거고 그 전에 하고 있던 후루가다 공항이니 무슨 예, 후루가다 공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후루가다 공항은 대체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거고 전망은 있는 건지 다른 거 11개 중에 이게 1개니까 10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놔두고 카이로 공항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답을 잘 못해요. 그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장용진도 대답할 수 있는데 공항공사의 좀 문외한인 저도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한 10년 전에 견학 한번 갔다 온 거 가지고 이렇게 떠버릴 수가 있는데 3년씩이나 공항공사 사장을 했다는 사람이 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저렇게 어벙하게 해놓고서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런다?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서 망설이다 글을 올린데, 아니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왜 무능한 집단입니까? 무능한 거는 이학재 사장 본인이죠. 무능하게 비친 거는 이학재 사장 본인이 무능하게 비쳤지 왜 직원들이 무능하게 찍혔다고 얘기를 해요? 웃기는 놈 아니야. 너가 잘못했다고, 네가 멍청이라고, 네가 바보라고. 근데 모든 사람이 바보로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누가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네 말이야, 네. 바보가 된 건 이학재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직원들을 물고 늘어집니까? 네, 전형적으로 이찍 적폐들이 쓰는 장난질이죠. 자신의 잘못을 남의 잘못으로 치환하는 거야. 이찍대 제일 나쁜 점이 뭐냐? 이익이 생기면 내 거고 실패, 손해가 생기면 나눠 가지자는 놈들이에요. 손실의 사배화, 이익의 독점화, 이런 짓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 찍들의 제일 나쁜 점은 뭐냐? 이익이 나면 내 거야. 그건 개인의 것이야.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이익의 개인화, 독점화. 그러니까 이익은 개인이 혼자 다 먹을 뿐만 아니라 승자 독식, 그리고 심지어 다음 것까지도 내가 다 헤쳐먹겠다라는 방식으로 가요. 이게 이직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어떡한다? 국가 보고 책임지라 그래.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다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익도 사회가 부분적으로 가져가야 되죠. 그래야지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회가 책임을 져줄 거지.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이직들은 뭐? 이익은 지가 다 헤쳐먹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공공, 사회를 들먹거립니다. 이학재 딱 그 새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무능한 건 이학재였지 직원들이 무능했어? 어디서 지금? 아유 정말 더러운 새끼들. 이런 걸 보고 왜 더러운 새끼라 그래. 이런 새끼를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외화 밀반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 범죄가, 이거 범죄인데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도 모르는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얘기하는 바람에 앞으로 범죄가 창궐하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떠버려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천공항공사에 들어오는 모든 화물들을 100% 검사하면은 공항이 마비된다라고 얘기를 해. 아니 그렇지, 통과되는 화물을 다 일일이 들춰보면은 공항 마비가 되죠. 그거 당연한 얘기지. 근데 누가 100% 화물 다 한번 뒤져보라 그랬어? 다 뒤지지 말고, 다 안 뒤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외화 밀반출을 적발할 수 있겠냐? 적발하는 방법 대책 없냐? 요걸 물어봤잖아. 적발 방법을 물어봤잖아.
아니, 누가 100%다 뒤져보래? 그 얘기를 누가 했는데? 그 얘기 한 사람 없어요. 근데 왜, 말귀도 못 알아먹는 놈이라는 겁니다. 말귀도 못 알아먹는 놈이 업무 파악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 업무 파악을 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직원들이 뭐라고 열심히 설명하면 동문서답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클래스였습니다. 그래 놓고 왜 직원들을 들먹거리냐고. 네가 병신이라고, 이학진 네가 병신이라고 했는데 왜 직원들을 병신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참 더러운 잡놈이죠. 예, 국힘당 쪽 애들이 항상 이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직원도 모르는 책갈피 달러 온 세상에 알려지는 바람에 앞으로 큰일 났다. 너도 나도 책갈피에 돈 넣어서 갈 건데 웃자고. 참 미친놈. 자, 30년 동안 공항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모르는 거래. 그런데 이제 이 범죄가 알려졌기 때문에 너도 나도 책갈피에 돈 넣어서 나갈 거래. 이 미친놈 아니야. 지금 범죄라는 게 원래 뭡니까? 몰래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매치기들이 어떻게 자신의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지 모르시죠? 예, 이 소매치기 범들이 이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기준을 어떤 경찰관이 공개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소매치기가 확 늘어날까요? 아니죠. 너도 나도 조심을 하겠죠. 소매치기 범죄 대상이 안 되려고. 그죠? 그러면은 범죄 수법, 범죄 기법을 알리는 것은 범죄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감소되고 국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책갈피에 달러 넣어 가면은 괜찮다. 이거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그 방법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써요. 그죠? 근데 뭐 걱정은 무슨 걱정? 아이고 이 미친놈. 범죄 수법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수법은 못 써요. 잔챙이들이나 쓸까? 못 써. 앞으로 이거 못 써. 근데 뭐 온 세상에 알려져서 걱정이라고? 미친놈. 얘는 뭡니까? 예, 그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야단 맞은 거 꼬투리 잡아서 복수하려고 드는 거야. 복수하려고 들은 거야. 여기에 국힘당 애들 너도 나도 달라붙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불대고 있죠. 수준이 딱 거깁니다. 그저 시비만 걸려는 거죠.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을 보면서 시비를 겁니까?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봐야지 라는 말을 여기서도 또 쓰게 됐죠. 하여튼 정말 참 이거를 글이라고 올렸는데 참. 그리고요, 직원들도 모르는 범죄다? 아니, 범죄는 이미 벌어졌는데 그 범죄가 벌어진다는 걸 직원들이 몰라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직원들이야말로 무능한 거 아닌가요? 범죄가 벌어졌어요.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공항공사 직원들은 모른다고요? 그게 자랑이다. 범죄가 벌어지는지 모르는 걸 몰랐다는 게 자랑이다. 니들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몰랐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병신 새끼라는 걸 입증하는 거고, 월급을 공짜로 얻어먹었다. 세금 루팡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 이게 뭔 자랑이라고 SNS 글 올리고 지랄이야. 쪼다 같은 새끼. 이거요,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이래서 봐.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근데 국힘당 쪽에서 하니까 언론들이 뭐야? 다 감싸주지. 미친놈들. 언론이 미친 거예요. 이건 언론이 미친 거. 기자들이 또라이야. 아니, 생각이 그렇게 없나? 기자를 하면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범죄가 일어났는지 몰랐다. 30년 동안 근무하는 놈도 그거 몰랐다. 이러면 이게 자기들 무능하다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옹호를 해준다고?
기자들이 이게 기자야 뭐야 이거 진짜 병신 새끼들이 어디서 이런 것들만 뽑아가지고 언론사 시험이 뭐 언론고시라는 이름이 불릴 정도로 어려워지면 졌는데 그러면서 정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 건전한 기자들이 양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만 잘 치는 또라이들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원래 언론사에는 이런 또라이들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말하는 사수말이야. 사수말이를 일부러 돌린 거야. 사수말이 돌죠? 그러고 나면은 현장에서 범죄를 분석하는 상황 그거라든지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이런 게 다 그냥 눈에 보여요. 그걸 한 3년 정도 뛰고 나면은 대충 감이 잡혀. 근데 이 사수말이를 요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준이 내려가. 네 진짜. 진짜 아우 씨. 그러니까 경제부 같은 데 가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그 기자들이 기사를 검토를 하려고 그러니까 정보를 검토하고 검증을 하려고 안 하고 불러준 대로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기사 내줄 터이니 우리 회사에 광고나 협찬을 주세요. 요런 거를 하고 있다고. 그게 기자인 것처럼 설치고 다닌 거야. 못돼 처먹은 거지. 이건 미친 거지. 또라이인 거지. 이런 것들은 기자 자격이 없어요. 진짜 기자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우리나라 경제지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수준 이하의 저질들이 기자라고 이름 달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경제지들이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원도 모른다고 그랬죠. 직원도 모르는 심지어 30년 동안 근무한 직원들도 모르는 범죄 수법이다. 자, 봅시다. 자, 이 게시물은요. 관세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단속 고삐 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는 2024년 6월 20일,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 기는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 1억 3천만 원 상당의 엔화를 책 사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 어떻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세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작년 6월 20일에 배포한 자료예요. 뭐라고 되어 있다?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번 근로소득 1억 3천만 원을 엔화를 만들어서 책 사이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 모른다며! 30년 동안 근무한 직원도 모른다며! 근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네? 작년에 있었네? 와 모르는데! 관세청에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니들은 와 모르는데! 참.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30년씩이나 근무한 새끼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학재 지가 몰랐지. 이학재 지가 모르는데 직원들도 모른다라고 지금 어거지를 쓰는 거죠. 이학재 지가 한 목숨 살려고 온 직원들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족같은 새끼. 아유 씨, 그냥 이런 새끼를 보고 족같은 새끼라 그러는 거야. 아유, 등신 새끼 아님.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자료는 무려 1997년 자료입니다. 1997년 SBS 뉴스입니다. 자, 뭐라고요? 거액 외화 밀반출 여전. 운동화 속, 손지갑 속, 책갈피 속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외화 밀반출에 우리 경제는 멍들고 있습니다. 뭐디? 책갈피 속. 보입니까? 이게 언제 거라고요?
97년 11월 26일 겁니다. 97년 11월 26일. 네, 무려 28년 전의 기사입니다. 자, 내가 기사가 하나만 있으면 내가 말도 안 해. 이런 기사가 28년 전에도 있었다고. 어떻습니까? 이래도 몰라? 이래도 몰랐다고 그래? 이래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럴 거야? 모르는 게 뭘 몰라? 이학재 지가 몰랐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네요. 참, 어떻습니까,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알려지지 않은 범죄를 널리 알린 게 됩니까? 범죄 수법을 알려준 게 됩니까? 그리고 범죄 수법을 알려준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널리 알려진 대통령이 거론한 범죄 수법은 이제 그 수법 다시 못 써. 안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건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수법을 또 쓸 것 같아? 어느 미친놈이? 못 쓴다고 이제. 자, 어디로 도망 나가는 개구멍이 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간식 사 먹고 떡볶이 사 먹고 다시 들어가고 그럴 때 학교 담장에 뚫려 있는 개구멍이 있잖아. 개구멍으로 많이 들라들었겠지. 자, 그런데 어디에 개구멍이 있습니다 라고 널리 알리면은 그 개구멍은 전 교회 학생들이 다 사용하는 개구멍이 될까요? 다시는 아무도 쓸 수 없는 개구멍이 될까요? 네, 다시는 아무도 쓸 수 없는 개구멍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대통령이 범죄 수법을 알리는 바람에 앞으로 그 범죄 수법을 계속 쓸 거라고? 쥐뿔도 모르는 새끼. 아이고 등신 새끼. 저런 게 아이고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해먹었어? 진짜 어느 병신 같은 것들이 저런 걸 찍어줬나 모르겠네. 아이고야. 그 윤석열이가 그 하는 놈들 다 똑같아. 또라이도 아니고 아이고 진짜 모질이 아이고 참. 자, 게다가 그 수법 널리 알려진 수법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보도까지 됐던 기사고 최근에도 한번 보도가 됐었다고. 그런데 뭐 아이고. 자, 여기서 국힘당 쪽 애들이 얼마나 수준이 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국힘당 애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쌍방울 대북 송금 얘기를 꺼내들면서 이거 쌍방울 대북 송금할 때 쓰던 수법이야 라고 지금 떠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30년 동안 근무한 직원도 모른다며. 근데 쌍방울이 대북 송금할 때 밀반출한 수법이 이거였어? 그런데 그러면 많이 썼네. 그죠? 적어도 27년 전에 한번 썼고 작년에 한번 썼고 쌍방울 대북 송금이 2018년이니까 2018년에 한번 썼고 그러네. 여러 번 쓰였네. 그죠? 30년 동안 이런 직원이 이걸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맞죠? 근데 왜 모른다 그래? 이학재 순이 개새끼 아니야 이거. 국힘당 이런 병신. 아우 진짜 거짓부렁. 아이고 진짜 예. 참 30년 일한 직원들이 모른다며.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쌍방울도 알아서 쓰는 수법인데 왜 30년 동안 근무한 직원들은 모르는데 30년 동안 근무했으면 베테랑 아닌가? 왜 베테랑이 왜 모르지? 쌍방울 지금 경영진 뭐 하던 애들이야? 걔 동네에서 사치사 하던 애들이야. 사치하던 양아치들이야. 사치하던 양아치가 아는데 인천공항공사 30년 베테랑 직원은 왜 모르는데? 이학재 지가 몰랐겠지. 아이고 정말. 네, 모르는 거는요 국힘당 애들이 모르는 거고. 보세요, 지금 자기 자신들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떠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저 이재명 물어 뜯으려고. 더 웃기는 거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인데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죠. 누가? 기자들이. 아이고 참 너희들 대가리도 참 돌대가리다. 아이고. 머리가 나쁘면은 옛날에는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러죠. 요새는 머리가 나쁘면은 부모 형제가 욕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자라고. 아이고 참
니들 같은 걸 낳고는 부모님들이 미역국을 드셨나 모르겠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아우 진짜. 자, 게다가 쌍방울. 자, 지금 국힘당 애들이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라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 욕하는 거, 이재명을 괴롭히는 거, 여기에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괴롭히고 흠집내기 위해서는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으로 뭐 모순이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물고 뜯고 보는 거야. 자, 게다가 쌍방울의 이 외화 밀반출 사건,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조폭 출신 김성태가 주가 조작을 하려고 북한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가 조작에 동참한 북한에 선금을 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주가 조작을 하려고 북한에 돈을 준 거였다고. 북한에서 쌍방울하고 우리하고 사업하기로 했다. 요 발표만 하나 해주면 주식시장에서 쌍방울 주가가 확 오를 거니까 야 발표 좀 해줘. 내가 우리 돈 줄게. 그래서 한 사건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난다? 국정원 문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수원지검 역시 동일한 수사 보고서를 냅니다. 뭐라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의 목적은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 즉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의 수사 계획서도 수사 결과서도 나오죠. 국정원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왜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는데? 참 대북송금이 이재명하고 상관이 있으려면은 그거는 김건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야. 김건희가 자기가 자기가 비리를 통해서 벌어들인 자금 그 어디로 빼돌렸네, 홍콩으로 빼돌렸네, 싱가포르로 빼돌렸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걔들은 무슨 수를 써가지고 그 많은 돈을 해외로 가져갔을까요? 뭐 진짜 책갈피에 넣어서 가져갔나? 자, 참 우리나라 이 정치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국힘당 정치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소위 말해서 보수 정당이라는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소위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니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 발전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조금만 상식이 있고 조금만 이성이 있으면 저게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잖아요. 저게 눈에 안 보인다면은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란 거 봅니다.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자,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그런 자들이 기자를 해. 그러니 나라가 이꼬라지가 나온 거고 윤석열 같은 새끼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아유, 진짜. 참 서글픕니다. 서글퍼. 이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시제도 잘못됐고요. 우리나라의 입사제도도 잘못된 겁니다. 시험 잘 치는 놈들만 입사를 시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시험을 잘 친다고 해서 건강한 이성과 상식이 있는 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시험 잘 치는 것과 건강한 이성과 상식은 따로 노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건강한 이성과 상식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뭐 소위 말하는 논술 같은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 사회에 사라졌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30대, 40대 얘네들이 대학 입시를 칠 때 뭐가 있었냐? 그때 논술이 한참 유행할 때예요. 그러니까 30대 후반 얘네들이 다른 젊은 층보다 낫다, 진보적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젊은 층, 특히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그 이상한 그 극우 논리들을 사라지게 만들려면 저는 제일 좋은 게, 예, 논술의 부활입니다. 논술이 부활되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참. 참 답답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휴.